7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뭐 주말 네. 사이에 보니까 대구 경북도 다녀오시고 울산도 다녀오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하고 던진 만큼 네. 다들 호남 가시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에 당원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많이 안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대구 경북으로 갔죠. 갔는데 진짜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 그분들이야말로 국민의힘 지지자나 중도에 계신 분들한테 늘 손가락질만 당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서름이 한가득 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국민 좀 품어라 하는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건 대통령은 잘하신다. 근데 민주당이 좀 더 잘하면 좋겠다를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대통령님 하시는 대로만 저희가 쫙 뒷받침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앞장서서 나가라.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건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실행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통령께서 딱 정리하고 나가시면 얼마나 이 멋진 군대가 착착착 가는 기분이지 않냐. 근데 지금은 그냥 넓은 축구장에 대통령 혼자 뛰는 것 같다. 야, 진짜 해안이 네.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확실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로 이제 당원들을 만나셨을 네, 테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은 좀 리드하면서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 보안 수사권이네, 또 뭐 선호 투표제네, 최고위원을 어떻게 하네, 뭐 무슨 개파가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단 한 분도 그런 얘기 한 걸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당원분들이. 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주식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이 해결해 다오. 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그렇죠, 의원님. 정말 물가가 너무 물론 이제 그 생활물가 마트 무슨 그 전통시장 이런 데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중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의도 뭐 강남 뭐 종로 이렇게 서울 도심 중심으로 보면 너무 물가가 비싸서 점심 한 끼 먹기도 사실은 2030 청년 세대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예전만큼 그 활기를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고 네. 무슨 이제 뭐 홍보 대행사라든지 뭐 간판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영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조차도 대통령이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불만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자꾸만 더 커지는 것 같다 하는 걸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내의 경선 문제나 이런 거는 그분들 귀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 같더라. 세상. 예.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이기 때문에 일단 네. 선호 투표제 어제 저녁에 매듭 짓겠다고 했는데 20분 만에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이 중지하고 친청계 일부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따로 설득했으나 결국 불발됐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결론을 낸다라는 건데요. 선호 투표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습니까? 너무들 계산이 많아요. 아, 다 자기 표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표 계산을 하면 누구에겐 불리하고 누구에겐 유리합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참 신기하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모든 국민들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걸 항변하고 싶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이 먼저 나서서 양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결선으로 가든 선호로 가든 그 결과가 크게 뒤바뀔까? 네. 저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네, 네. 어떤 것으로 하든 어떤 결선 것으로 투표를 하든 하든 선호 투표를 하든 결론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눈살 찌푸릴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 도대체 우리 당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 대범하게 나 네. 그거 받겠다. 나한테 불리한 것으로 모두가 다 나한테 얘기하지만 네. 나는 민주당이 늘 험한 곳에 용기 있게 나서는 거라고 생각한다. 난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겠다 하면서 딱 받아들이면 예. 오히려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고민하고 계셨던 당원들이 야 배포 있네. 예. 저 사람 민주당의 대표로 뽑아도 되겠네 하고 확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뭐 한 고위 당국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진짜 엄마를 뽑는 선거다. 누가 민주당의 진짜 엄마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다. 말씀 주신 대로 먼저 내려놓고 먼저 네. 양보하고 먼저 포용하는 네. 그런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에 무슨 오다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할 수도 없고요. 네. 그 당원들이 또 그분이 지역위원장이 이 사람을 찍자고 합니다. 이분 예. 캠프에 계신답니다. 라고 예. 해서 그쪽으로 확 몰려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당원들을 믿고 자신의 배포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수요일에는 결론이 나는 거죠. 무조건 나야죠. 의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선호 투표입니까? 결선 어떤 투표입니까? 것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결정을 빨리 내려라. 네. 네, 어느 쪽이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기결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경찰의 암장 상황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외적인 경우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도 입장 밝히는데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 당시에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하게 가되 이제 보안 수사권을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대통령께서도 좀 있으셨죠. 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그 부분을 막 결정짓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는 뭐 공수처나 중수청 이런 부분들만 일단 정리를 하고 형소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 가닥은 그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가자. 왜냐하면 한쪽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애자고 하고 예. 한쪽은 어느 정도 남겨놓자고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니 그럼 중간쯤에서 요구권으로 정리합시다 네.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거를 이렇게 의결했던 걸로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의결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네. 논의만. 그래서 형소법은 나중에 지선 끝나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합시다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와서 네. 어떤 게 가장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일부러 그렇게 해왔던 걸 많이 봐왔으니까요. 검찰이 그렇게 했던 걸. 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뤄낸 것 같고 다만 성폭력 범죄라든지 장애인들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네. 조금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도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늘 해왔던 것이라면 경찰에게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한 군데 더 둬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거나 검찰을 옹호한다거나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신 건 전 되게 비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그 사각지대가 우리가 어쨌든 목격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래서 어제 제가 KDLC에 가서 정년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후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네. 마침 제가 고시다 보니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해자라면
내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부실할 것 같고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말을 잘 못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더더욱.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피해자가 알아야 이의 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해봐야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수사권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고. 성폭력 사건, 장애인 인권 침해, 네. 아동 최근에 이제 영아에 대한 그런 그 친부모 친부에 의한 그런 네, 네.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런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한정해서 네. 한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형소법 개정안에 넣는 것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요. 예, 싹 다 뭐 금융범죄, 뭐 싹 선거법 다. 이런 거 싹 다 빼고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한정해서 요만큼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사를 빌미로 해서 지금 중수청, 공소청 조직을 이원화해야 되는데 이 수사권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 검찰에 있던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고 이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예전에 등사태 있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형해화시키지 않으려면 확실히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는 중수청으로 수사는 완전히 일원화시키고 대신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논의 과정에 그런 논란들은 보여지질 않아서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확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찰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냐 네. 여서 뭐 자치경찰제를 강화한다든지 내부의 그 경찰위원회를 외부 인원들을 많이 들어가게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묘안들도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내일 저희가 의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여튼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밭글 형태로 여러 가지가 돌고 있는데 네. 이 소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법사위는 전면 폐지로 통과를 하고 본회의 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수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전례들이 누구의 많다 가설인지는 보니. 모르겠지만 그런 전례가 많다 보니 예.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그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건 전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 이것도 우리가 윤석열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네. 권한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아 왔으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의회들이 다 지방의회들까지도 거부권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나와버리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모든 부담이 또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게 우리 민주당이 의총과 여러 논의들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그걸로 그냥 쫙 가는 게 맞다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지금 저희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이렇게 왜냐하면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자연 사건 네. 의원님도 뭐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김학의 사건 네. 이런 걸 보면 사실 경찰만 암장했냐 검찰이 암장한 건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암장끼리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자들도 취재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들은 내용이 있어도 반드시 이거를 한 번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도가 올라가니까요. 이 검찰의 암장도 경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주고 경찰의 암장도 검찰이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이 그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이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검찰에 있는 8,000명에서 9,0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모두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중수청으로 이동한 뭐 사법 경찰관이 됐던 사법 수사관이 됐던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이 암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뭐 공수처를 강화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네, 네. 뭐 다양한 이 검경 그 수사 분리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한 계속 이게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네. 예,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대론, 네. 네, 청년을 세게 들고 나오셨습니다. 유일 40대, 유일 여성 네. 후보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 그 2030 세대한테 이번 지선에서는 아주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프게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때만 잠깐 반성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선택받을 수 없어요. 예. 어떤 정치인이든 정치권이 정당이든 미래 세대에게 선택받지 않은 정당은 희망이 없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럼 도대체 2030 세대가 왜 우리를 떠나가는 것일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한간에서 얘기하는 내로남불, 네. 네,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뭐 꼰대 정치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꼰대 정치. 그 두 가지로 우리를 평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뭐냐면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그래서 자꾸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있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매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의 하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위 꼰대 정치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너무 가르치려 들고 그 다음에 계산을 너무 많이 하고 그 계산이요. 계산하지 않고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보이는 순간 감동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에 외치고 있는 구호들이 너무 계산 정치로 보이고 있고 그것이 곧 구태 정치로 보여지고 있고 꼰대 네. 정치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 정치, 구태 정치, 꼰대 정치로 보인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 2030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한 핵심 상황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아니냐. 이른바 네. 이제 그 인국공으로부터 시작돼서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80년대에 를 살아온 저희들과 다르게 네. 하여간 못 참는 거예요. 뭐 1점, 뭐 0.5점 이 점수로 어떤 그 커트라인이 갈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니까 네. 하여간 그 손톱만한 거라도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이고 이 공정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더 분개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그러니까 꼰대 계산 구태 정치의 핵심은 이 공정 논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그 점에 네. 대해서는 그 같은 뭐 비교적 젊은 세대로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동의하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냥 단순히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보수화됐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극우로 치닫고 있지? 유튜브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2030에게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치려 드는 것도 이제 싫은 거죠. 그냥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40대 중반이긴 한데 뭐 그 세상의 나이로 보면은 청년에 들어가지도 않죠. 네.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뭐 막내 중에도 막내예요. 그래서 이 2030 세대들하고 얼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건가. 네. 결국은 이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거를 대처할 때 머리로 전략적으로 계산하면 사람들의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고. 그러나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해결했을 때는 뭔가 외쳤을 때는 최소한 그들한테 이해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청년 세대의 몇몇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기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용감하고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그 단편적으로 봤던 게 지난 그 지방선거 당시에 스타벅스 사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잘못됐죠. 스타벅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세게 혼쭐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 그걸 그냥 그렇게 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금지시키고 가지 네.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행안부나 혹은 대통령의 X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그거는 필요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대충 얼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우리 당에서 후보자들 스타벅스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 서울 그 시장 캠프에서도 캠프 안에서는 스타벅스 금지다 뭐 이런 게 공지사항으로 뜨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둬야지 이걸 왜 해라 마라 하지?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길 텐데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장도혁 대표가 커피 한 잔의 자유하면서 강남역 돌아다닌 게 상당히 뭐 그분이야말로 이제 혐오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 당이 그리고 정치권이 이래라 말아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또한 그게 혐오임에도 불구하고 마셔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네네네. 그것도 정말 전형적인 꼰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벅 사태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까? 이제 자연스럽게 놔두면 됐는데 정치권이 개입해서 오히려 네. 역풍을 네. 만들었다. 네. 오히려 뭐 저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2030에 계신 사람이 당대표였더라면 혹은 지도부에 있었더라면 이런 결정이 전 쉽게 내려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듣는 순간 거부감이 저마저도 확 드는데 네. 저보다 어린 세대는 오죽 더 그렇겠습니까? 네. 스벅이 뭘 잘못이야? 정용진이 잘못이지. 이제 이런 거죠. 스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24분이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앞에 항상 친문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는 이제 고민정의 정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를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네. 찾아갈 법도 한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분이 제 마음을 뭐 모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워낙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곤 예. 하거든요. 평소에도. 근데 이제 선거 출마를 며칠 앞두고 가버리면 정치적으로 너무 계산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되게 촌스러운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실 때도 늘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그 무언가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늘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땐 제가 정치력이 뭐가 없어서 많이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그걸 많이 하고 싶어서 대표님한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걸 늘상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께서는 한 일주일 정도 꼭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문재인에게서 배운 정치를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많이 구현해봤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배워왔던 것을 이제 고민정 정치로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이지 언제까지 그냥 친문의 고민정으로만 남아있다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더 원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고민정의 이름으로 네. 예. 친고파. 친민. 친민. 알겠습니다. 멸칭 좀 여쭤볼게요. 뭐 수박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멸칭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 아니라 이런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네. 당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그때 이런 문화가 단절되지 않았겠냐. 그때 양념으로 열어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멸칭 논란이 있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초기에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조그만 힘을 쏟으면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여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내가 그때 좀 더 뭔가 정무적 판단과 정치력이 없었을까를 스스로 막 한탄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비판들을 들을 때마다 그 당시의 행동과 말들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비판받고 사실 멸칭은 그때부터 시작했잖아라고 하면 별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은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그 비탄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충분히 견뎌내겠다, 버텨내겠다 싶고요. 다만 그 멸칭이 여기에서 멈춰져야지 또 다른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멸칭이 계속 가면은요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수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여기까지 올 수 지금은 뭐 모두가 다 수박이 된 것 같던데. 원님은 제가 보니까 댓글에 아까 보니까 네. 뭐 고밀정? 그것도 이제 멸칭이죠. 네. 왜 이런 표현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이고야. 근데 이런 멸칭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멈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 못 냅니다. 실제로도요 의총 안에서 얘기들을 안 해요. 그거는 나이 불문하고 왜냐? 얘기하는 순간 바깥에 나갈 건 뻔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의 정치력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멸칭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면 정치력이 생명이 완전 끊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스타 정치인도 탄생해야 되고 그게 꼭 뭐 젊으면 더 좋겠지만 젊지 않아도 새로 시작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탄생시키려면 그런 멸칭은 이제 정말 끝장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정치는 탄생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의총 라이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총 라이브를 하더라도 네. 정청래 대표님께서 더 많은 발언을 하신다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청래 대표님 계실 때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논의의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 이거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예. 이제 고시다 보니까 먼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예. 이건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그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해라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국물도 남김없이 다 없애겠다. 그거에 반대하면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나는 당신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거고 너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꼭 뭐 의원들이 됐든 언론에 나가서가 됐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오히려 더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고 오히려 더 찬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늘부터 합니다. 그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총을 할 거면 오히려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솔직하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시라. 본인들은 얘기 안 하시고 나머지 의원들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넘어서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는 23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서 정부는 또 세제 개편, 공급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놓고 3회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의원님 출마 선언에서도 이제 주거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좀 하셨어요. 네. 이거 부동산 문제 또 세제 개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초동의 그 금싸라기 땅에 있는 대법 다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땅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대거 넣는 것을 반드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세제에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유세 하나만 건드리고 종부세 하나만 건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예. 모든 세제를 다 판에 깔아놓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보통은 이제 논의를 할 때 하나의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와대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일단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는 하되 예. 다양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들도 좀 들으셔서 최종 결론을 좀 이해 가능하게 납득 가능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젠 고민정의 정치로 다시 거듭나고 싶다. 그래서 개파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 안에서 새롭게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